자, 이 작품 어떻게 보았나?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막 재밌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는 정통 수사극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수사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독특한 캐릭터의 김다미와 현장 박치기, 손석구가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 외에 흥미를 전혀 못 주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흔한 액션 한 번 안 나온다니까요. 손석구가 액션이라도 할 줄 알았거든? 거의 안 나와. 아예 안 나와. 아예 안 나온다고 봐야 돼. 아마도 이 퍼즐에서 나오는 이 반전이나 이 퍼즐 요소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라서 현재까지는 무미건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총 11화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저는 6화까지 봤습니다. 6화까지 나왔거든요. 5월 21일 날 공개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입니다. 원작은 없고요. 자, 6화를 먼저 선공개했고요. 나머지 다음 주에 5화가 공개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자, 줄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자, 고등학생 윤이나. 자, 김다미 씨입니다. 김다미라고 부를게요. 자, 김다미는 하교를 하고 들어간 집에서 사망한 삼촌 윤동훈 총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촌이 사망한 거야. 그리고 그때 한 퍼즐 조각도 발견을 하게 돼요. 이게 뭐지? 자, 경찰인 태동수, 정만식과 김한샘, 손석구는 김다미를 취조하게 되지요. 뭐 용의자가 없으니까 김다미를 취조하겠죠. 자, 그런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김다미입니다. 저 삼촌을 보고 한 10분 정도를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손석구는 김다미를 의심하게 됩니다. 자, 그 후로 10년 후 범죄행동분석팀에 들어간 김다미는 경찰 프로파일러가 되었습니다. 손석구는 아직 총경 사망 사건을 쫓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년째 김다미가 범인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김다미에게 택배가 도착을 했고요. 택배 기사가 준 택배에는 다른 퍼즐 조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10년 전에 내가 발견했던 그 퍼즐과 비슷하네? 맞춰보니까 아이고 이게 맞는 거야. 과연 범인은 누구인 것인가? 김다미는 누명을 벗고 범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인 퍼즐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윤종빈 감독, 김정호 감독이고요. 윤종빈 감독은 다들 아시다시피 저 최근에 계속 얘기하게 되네. 수리남, 용서받지 못한 자, 비스티 보이즈, 범죄와 전쟁, 군도, 공작을 만들었던 그분입니다. 그리고 김정호 님은요. 군도, 허삼관, 검사회전, 공작의 조감독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윤종빈 감독 밑에 있었던 조감독이었는데 이번에 같이 작품을 한 듯 보여줘요. 각본은 이은미 작가가 만들었고요. 드라마 터널, 드라마 나빌레라를 썼다고 합니다. 둘 다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자, 출연은요. 김다미, 손석구, 김성균, 현봉식, 정만식, 거기다가 지진이, 예원, 이희준, 옥자연, 이성민 씨가 출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나온 인물들이고요. 앞으로 나올 배우들은 박성웅, 김웅수, 백현진, 황정민이 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 중에는 범인이 없을 것 같고요. 현재를 밀어서 보면은 사망하는 인물로 잠깐 나올 듯 보여집니다. 자, 러닝타임은요. 56분, 51분, 54분, 64분, 59분, 60분 해가지고 평균 57분이 되겠고요. 이 작품은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범죄입니다. 나인 퍼즐은 의문의 연쇄살인범을 찾기 위한 프로파일러 김다미와 강력계 경찰 손석구의 수사극 드라마 되겠습니다. 여러 살인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사망 전에 퍼즐 한 조각이 도착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사건들이 연쇄살인임을 알게 되지만 연결 지점을 아직 찾지 못해서 헤매이는 내용을 6화까지 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다미는 사건을 프로파일링해서 해답을 얻는 두뇌 캐릭터를 맡았고요. 손석구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체득하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이 합심하여 하나하나 퍼즐을 채워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나인 퍼즐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추측이에요. 아직 6화까지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 작품의 메시지도 범인도 전혀 알 수 없지만 제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나온 유명 배우들은요 모두 소모된 캐릭터들로 그려집니다.
지진이, 예원, 이희준, 옥자연, 이성민은 진짜 특별 출연으로 잠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등장할 박성웅, 김웅수, 백현진, 황정민 이 배우들도 진짜 특별 출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잠깐 그냥 피해자 역할로 잠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유력해 보였던 황정민, 이성민은 범인이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는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황인찬이라는 인물. 배우는 노재원 배우가 맡았는데요. 여기 그 포스터에 보면요. 여기 가장 끝에 있는 이 사람. 자, 이 사람입니다. 최근에 범죄자로 많이 나왔던 그 인물이에요. 네. 자, 일단 단서가 많이 없는데 조금씩 출연을 하고 있는 점이 눈에 밟힙니다. 그리고 1화에서 전시회를 갈 거냐고 김다미에게 묻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자, 1화에서 보면요. 김다미 씨 집에 이 그림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보이죠? 이 그림. 자, 근데 이 4화일 겁니다. 4화에서 보면요. 여기도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요 그림은 동일한 그림으로 보여지죠. 그 얘기가 요 그림과 일맥상통한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요상한 눈빛으로 페이크를 주고 있거든요. 예, 범인처럼 페이크를 주고 있어서 이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 첫 번째다. 자, 두 번째는요.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양정호 배우는 바로 김성균입니다. 김성균. 자, 경찰의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6화에서는 증거품이 하나 없어지죠. 역시 김성균도 요상한 눈빛으로 페이크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에요. 경찰의 높은 직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총경 지진이와 아는 사이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1화에서 보면요. 정만식과 김성균 그리고 손석구가 술자리를 하는데 2차를 가져던 정만식을 뿌리치고 김성균과 손석구는 자리를 떠납니다. 자, 그 이후에 밝혀진 걸로 보면 정만식은 예원을 만나러 갔다가 헤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손석구는 김다미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김성균의 행적은 묘연한데 이때 손석구가 김성균의 행적을 대신 얘기해줘요. 뭐 보육원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도 이 보육원에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그리고 드라마 시간순으로 봐도 이 세 사람이 술 마신 이후로 그 다음에 예원이 사망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김성균이 범인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경찰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별 출연이 아니어야 되고 보육원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되게 심상치 않은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김성균이 범인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고요. 이게 맞으면 박수를 좀 쳐주시고 틀리면 힘내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몽식 배우는 개그 캐려나요? 뭔가 모호한 이렇게 쓸 배우는 아닌 것 같은데 유명세로 범인 찾기. 현몽식도 제 선상에 있었으나 그냥 이 사람은 신입으로 보여집니다. 현몽식도 의심하긴 했어. 하지만 현몽식이 했다고 하기엔 너무 어리버리 캐릭터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내가 또 뭐 하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손석구가 자꾸 김성균을 먼저 용의선상에서 빼버린다는 거야. 첫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좀 어디 가야 되는데요. 김성균이 얘기하니까 손석구가 그런 얘기죠. 매주 셋째 주 금요일 날 보육원에 가죠. 이런 얘기를 먼저 손석구가 먼저 뱉고 두 번째로는 경찰들의 그 바에 갔다는 것 때문에 다들 이렇게 취조를 하게 되는데 나 먼저 해 라고 해서 손석구가 먼저 취조를 하게 되거든요. 그 두 장면이 먼저 이렇게 그냥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계속 첫 번째로 그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있어 손석구가. 그래서 김성균이 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봤습니다. 자, 닮은 작품으로는요 딱 보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죠. 드라마에서도 이 작품을 언급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게 되는데 바로 1995년 개봉한 세븐이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명작이죠. 7대 죄악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인데 여러 사건이 조각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연쇄살인이라는 거 이 퍼즐을 맞춘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한 작품 되겠습니다. 나인펄즈를 안 보더라도 세븐은 무조건 봐야 된다. 젊으신 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거야. 세븐 안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주 재밌는 영화가 뭐 있을까? 세븐 무조건 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이 작품 어떻게 보았나?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막 재밌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는 정통 수사극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수사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독특한 캐릭터의 김다미와 현장 박치기, 손석구가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 외에 흥미를 전혀 못 주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사반장에서는 시대극의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투캅스에서는 비리경찰의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공공의 적에서는 무대뽀 경찰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소재로 흥미 포인트를 주게 되는데, 이 작품은 정말 보기 드물게 수사만 하고 있어요. 그 흔한 액션 한 번 안 나온다니까요. 손석구가 액션이라도 할 줄 알았거든. 거의 안 나와. 아예 안 나와. 아예 안 나온다고 봐야 돼. 아마도 이 퍼즐에서 나오는 이 반전이나 이 퍼즐 요소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라서 현재까지는 무미건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 1화를 보고 나서 누가 진짜 범인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추천드리고요. 밋밋한 형사물이 좀 싫다면 비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인 퍼즐의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짧게 짚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던 점 첫 번째, 정통 수사극.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좀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다른 소재거리를 제시하지 않아요. 그저 퍼즐과 김다미의 캐릭터로 묵묵히 밀고 가기 때문에 또 다른 흥미 포인트를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수사극의 좀 진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누가 범인일까? 같은 주제에 끌리기 시작하면 끝까지 보게 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이 주제에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면 꺼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1화 때 꺼버리려고 했어요. 하나도 흥미가 생기지 않는 거야. 이 사건이 지진이가 왜 죽었는지 궁금하지가 않은 거야. 왜 예원이 위험에 처했는지 안 궁금한 거야. 그래서 꺼버리려고 했어요. 진짜 많이 졸았거든요. 자, 김다미의 프로파일링과 현장에서 얻은 정보를 조합하는 이 손석구의 전통 수사극은 요상한 매력이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또 보게 되는데 이거 좀 초반이 관건이야. 시청자들에게 초반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김다미 캐릭터입니다. 자, 김다미는 거의 4차원에 가까운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층을 다 알고 있다든가, 그래서 미리 눌러준다든가, 손석구보다 한 발 빨리 상황을 파악한다든지 천재와 같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귀여운 이미지 때문인지 밝은 기운과 말투로 극을 한 번씩 환기시켜주고 있어서 마냥 무겁게 가지 않고 있거든요. 김다미의 이런 캐릭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전체적인 톤과는 또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김다미의 팬분들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아쉬운 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빌런입니다. 자, 현재 이 작품은요, 빌런이 퍼즐이라는 단서만 남긴 채 투명 인간처럼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행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 긴장감은 당연히 묘사가 되지 않고 있고요. 뒤늦게 경찰들이 따라가서 수사를 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반전이 심한 게 있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꽁꽁 숨겨두고 있는 바람에 허공에 대고 총을 갈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쭉 뒤쫓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현실감이 잘 안 들어요. 또 하나하나 사망 사건이 흥미를 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더 볼 이유를 못 찾겠는 작품이에요. 특히 1화에서는 지진이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김다미의 리액션도 지진이의 사망 사건도 묘사가 잘 안 되니까 시청자로서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그렇게 흥미를 못 끌고 있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복잡합니다. 또 이 작품은 모든 사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 하나를 해치웠다고 해서 해치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힘든데 이런 복잡한 사건들이 시청자에게 관심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너무 길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그래요. 드라마 특성상 초반에 흥미를 못 끌면 안 보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11화까지 다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개별 사건도 흥미를 못 끄는데
이게 또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복잡한 걸 다 이해하고 넘어가 어렵다. 예, 쉽지 않다. 시청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수리남을 만들었던 감독이라고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드라마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각본의 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감독이 메인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혀 서스펜스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이 많으면 집중 못하면 분산됨. 그러니까 인물이 너무 많아. 거기다가 유명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유명한 사람들은 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지만 그래도 인물이 많다. 공부하며 봐야 되는 드라마 같네요. 조금 그런 영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나인퍼즐 대성공할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반전이 진짜 세븐급으로 나오면 모르겠어. 근데 이게 세븐을 겨냥하고 만든 거라서 아마 그런 반전의 반전 같은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내가 예측한 김성균이나 아니면 이 정신과 의사 이 사람이 범인이라면 그마저도 틀려먹었다. 보긴 할 것 같은데 막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잘 안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축축 처지고 계속 루즈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톤도 김다미 씨 톤만 혼자 튀니까 환기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잘 안 어울리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코미디인지 코믹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보면은 장르가 범죄 스릴러 미스터리라고 나와 있는데 점점 코미디를 섞고 있거든요.